자,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1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박종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죠? 안녕, 전 반말했어요. 안녕, 김한이라고 해. 왜? 어떻게 된 거죠? 반말할 때 됐잖아. 이제. 사람들이 네. 지금 환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네네. 아니, 너무 그냥 좋아하니까. 반말할 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있잖아요. 버릇 없어진다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한 3살, 4살 때까지 이쁘다 하다가 네. 이제 5살, 6살 때부터 이제 많이 혼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버릇이 없어질까 네. 그런 느낌. 네. 아직 2살입니다. 응애. 저는 런던 잘 갔다 왔거든요. 네. 예, 런던 가기 좋더라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보였어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보였는데 진짜 직관하러 많이 가시잖아. 그치. 그래서 공항에서는 그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만나 뵀던 분이 뭐 한 6, 7분? 그거 이후에 공항에 맨시티 경기 보러 가신다는 분. 그 다음에 갈렸구나, 이제. 네, 막 그래서 갈려서 직관들은 진짜 많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 런던 여행을 가서 축구를 그냥 봤죠. 그치. 런던 여행 간 김에 축구 보고 뭐 뮤지컬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축구를 보기 위해 영국을 방문해서 사실 맨체스터는 가기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 마음 먹어야 되잖아. 런던 내려서 또 가야 되잖아. 당근 형이랑 이제 갈 거 아니야? 그 뭐 한번 갈 생각인데 예. 좀 귀찮았어. 아, 그래요? 아니 런던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서 내려서 제가 맨체스터 가봤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경유했거든요. 한 3시간 공항에 가만히 있다가 맨체스터 가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가는 길이.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맨체스터를 목적지로 찍고 가는 거죠. 그치. 사실 맨체스터는 공업 도시라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서 할 게 없어요. 형도 가봤죠, 맨체스터. 네. 할 거 없잖아. 모르겠어요. 빼면. 별로 나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래, 네. 나갈 데도 없어. 네. 근데 런던은 뭐가 많잖아요. 근데 많더라고. 요즘에는 그냥 진짜 자기 좋아하는 팀 찍고 어. 그 도시로 그냥 바로 어떻게든 경유를 2번 하든 3번 하든 가는 게 이제 문화더라고, 여행 문화. 난 런던 가서 그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공연이나 이런 걸 별로 보는 편은 아닌데 네. 그 마이클 잭슨 언제? 그 공연을 하더라고. 마이클 잭슨 공연이 아니고 그 노래를 가지고 이제 뮤지컬. 이 뮤지컬이는 본인이 이제 잘 따라 하시는 분이겠지. 어.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의 어떤 노래나 이런 거를 이제 춤이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어떤 느낌일까? 이제 마이클 잭슨 고인이 됐으니까 네. 그 공연을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노래가 뭐죠? 저요? 네. 빌리진이죠. 아니요. 저는 그거요. 그 검은색 하얀색 뭐죠? 블랙 화이트. 검은색, 하얀색. 푸른 신호등 바뀌어라. 네. 그거. 네. 그거. 예, 알겠습니다. 블랙 화이트? 네네네. 그런 노래가 있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이제 저 직관 갔다 왔던 영상은 총 3개가 제작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그 주 금요일 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흐름이 있나요? 그 기획을 하고 갔어요. 그 광고 해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랑 같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업로드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맛있는 거가 없었겠지만 맛있던데? 그래? 네. 뭘 먹었는데? 어디 레스토랑이나 맛집 이런 데 갔나 보다. 일단 피쉬앤칩스. 램스데일이 갔었던 피쉬앤칩스 집을 맛있어요? 램스데일이 갔어? 램스데일이 사진 찍고 있어. 옆에는 데이비드 간- 시먼도 있고. 갔는데 있는 거야 아니면 알고 램스데일 간 없어. 거야? 아니 램스데일 예전에 갔었던데. 아니 그걸 알고 간 거야? 아니 그거는 진짜 그 자리에 찾았어. 거기는 완전 로컬 느낌을 찾아보자라고 뒤졌는데 램스데일이 갔던 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서 먹었고 그다음에 비프 웰링턴 먹었고 썬데이 로스트라고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다 맛있었어요. 좋은 거 먹었네요. 아니 근데 그게 영국 음식이래. 근데 나는 뭐 영국 가가지고 삼겹살 좀 맛있긴 했었거든요. 이 형이 먹었었던 삼겹살집 앞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딱 가자마자 와 사실 찍을까 고민했어요. 왜? 한번 이게 가볼까? 체험을 해보자. 체험해보자. 그런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왜?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 근데 사실 그거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예. 종민이도 있으니까 또 잉글랜드 갔다 왔으니까 네네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오래됐지. 1년 안 됐으면 그래, 오래 안 됐지. 근데 그 뭐야, 삼겹살을 왜 선택을 했느냐. 네. 시청자들도 트라우마래. 런던 그러니까. 삼겹살. 그러니까 그거를 찍지 말았어야 됐었어. 차라리 찍지 영상을 찍지 말았어야 됐었어.
일정이나 어떤 스케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냥 햄버거를 먹을까? 뭘 먹을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 근데 어느 식당 가가지고 또 실패하기가 싫은 거야. 또 영어로 된 걸 시키기가 싫은 거야. 야, 그럼 가다가 숙소 옆에 있는 한식당 가자. 그냥 그렇게 해서 배부리 먹고 먹고 하자. 그냥 바로 다음 날에 또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죠. 네, 괜히 찍었어. 나는 거기서 나 혼자는 거기서 이제 소주 먹고 하면은 야 별로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가지고 먹방이나 하자. 잉글랜드에서 먹는 삼겹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근에 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심지어 그 영상 ASMR 영상이더라고요. 말도 못해 힘들어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런던 직관기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모든 축구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다 클린스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클린스만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클린스만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조봉래, 조본프레레, 그다음에 또 나 조봉래 사실 기억도 잘 안 나. 조봉래 하면 사실 셰프계 쿠키죠. 셰프케 쿠키가 뭐야? 사크라인의 전설. 네. 그 몸 갖다 박는 세리머니 하는 선수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그렇게 해서 떨어져요? 실제 그게 떨어져요. 떨어지지. 그게 뚝 하고 맞지? 가슴으로 떨어져요. 기억이다. 네. 블랙번이었나? 그 아니야. 파란색 유니폼이었는데? 파란색이었어. 어디 네. 팀이었지? 어쨌든 그거 이 슈틸리케 그다음에 본프레라랑은 또 어떤 느낌으로 클린스만이 지금 역대급 행보를 보이고 있나? 뭐 아까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쓰면 된다고. 네, 대단해요. 클린스만 얘기도 하고 황선홍 감독도 지금 골 때립니다. 그거 얘기. 지금 특히나 이 23세 이하 관련돼서는 그 창원에서 성주가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 얘기도 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오른쪽 썸네일에 이제 니콜라 페페 드디어 아스날을 떠났습니다. 별거 아닌가요? 별거 아니죠. 1,000억 원이 별일이 아닌가요? 내 돈은 아니잖아. 네 돈 아니라 네 응원하는 구단 돈이잖아요. 아, 뭐 저한테 만약에 실질적인 손해가 왔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네.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선수들은 돈을 얹어주고라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왜냐면 고정비가 나가는 게 골 때리거든요. 네, 네. 얘네는 내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만즉슨 클린스만의 위약금을 물들어도 내보내야 된다. 괜찮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 이따 얘기하겠으나 그거 있잖아요. 지금 독일 대표팀 감독 한지 플리크가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다. 클린스만을 독일로 보내자. 얘기를 하고 있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독일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근데 거기 이제 네. 독일 그 감독 후보군들이 쭉 있잖아. 이따 얘기할 텐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그 나겔스만 고려해 볼 만하다. 뭐 그다음에 뭐 잠머 뭐 어쩌다 저쩌다 그랬는데 클린스만 얘기 나오니까 절대 안 된다. 진짜 독일 내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 클린스만이 독일로 돌아가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클린스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본 대표팀이 독일 대표팀을 4대1로 대파를 했습니다. 아침에 축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독일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고 이 한지 플리크 감독이 경질이 되는데 독일 대표팀 역사상 경질이라는 거는 100년이 넘는 요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협의 끝에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그 전 감독들이 10명뿐이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그 10명 안에 클린스만이 있는 것도 또 놀라워.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독일 3대1로 잡았을 때 독일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이었죠. 네네. 조재진 그 쓰리톱 그 그렇지. 영혼의 쓰리톱 맞아요. 그때 막 독일에 케빈 쿠란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 주전이었어요. 그래.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명예 독일인으로서 네. 지금 한지 플리크의 어떤 이 경질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지 플릭은 코치죠 원래는 사실.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의 뭐 문화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외국의 감독들 커리어를 봤을 때 코치로 시작해서 감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코치는 코치로. 코치는 코치로 계속 가고 감독은 감독으로 가고 물론 이제 유스 코치 경력은 당연히 있지만 이제 성인 레벨에서 코치로 시작하면 네. 대부분 코치에서 계속 수석 코치 유명한 코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메이슨 봐봐요. 감독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그 정도면 한번 해야 되거든요. 뺐다가 쓱 다시 데려가고. 근데 어쨌든 거기 유지하고 있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코치로 해야지만 감독이 될 수 있잖아요. 코치를 안 하고 바로 감독 된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뭐 제일 커리어가 좋다고 볼 수 있는 홍명보 감독도 올림픽 대표팀부터 A 대표팀 코치를 계속 하면서 감독이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감독이 돼서 코로나 기간에 트래블을 이루면서 난 단기간에 너무 이 사람이 고평가를 받았다. 코치에서 시작해서. 육관왕이었잖아. 네. 그래서 뮌헨이 어쨌든 중간에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그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지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 코치의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국가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빨리 독일 대표팀 감독이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뮌헨 나갈 때도 브라쪼랑 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잖아요. 특히 브라쪼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건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도 되게 좀 유치하긴 했어요. 뭐 서로 막 축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축구 토론하다가. 그래서 축구 토론. 축구 토론하다가 충망 토론. 아 진짜 독일 사람 축구 토론 많이 해요. 자기끼리 모이면 맨날 토론해. 예. 그런 거 형 진짜 안 좋아하죠. 축구 토론이요. 네. 그냥 토론 자체를 안 해. 그만하자, 마시자. 야, 마셔. 적셔. 제가 백분 토론 출신이잖아요. 네. 그 그 출신입니까? 백분 토론 출신이죠. 네. 그때 그 심리학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절대 토론에서 의견을 바꾸지 않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근데 그 생각을 갖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으로 얘기를 해두면 그때 바꿀 수 있는데 아. 생각이 박힌 순간 사실상 그 의견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긴 그럼 의미가 없네.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그렇지. 불가능한 굉장히 거네.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를 포기시키는 거야. 토론은 토론이지만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 토론이라고 하고 그 리더가 약간의 생각을 바꾸면 좀 더 뭐랄까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리더가 뭐 됐어 알았어 얘기는 듣겠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라고 하면은 뭐 그 길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게 있죠 사실.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급하게 됐고 지금 독일 축구의 인재들을 보면 뭐 비르츠랑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시할라가 제가 볼 때 제일 재능 그러니까 예. 팀을 바꿀 수 있는 재능은 무시할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육각형 선수들이야. 무난 경기를 뒤집거나 어려울 때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슈퍼스타가 없어요 지금 팀 안에. 왜냐면 뮬러는 이미 저문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93년생에서 막 96년생 사이에 예.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요 독일 안에. 그러니까 그게 그나브리나 자네 이런 애들이 해야 되는데 경기를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는 절대 네,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나라를 보면 어쨌든 그 뭔가 와 우리 월드컵 때 재밌는 나라도 있잖아요. 한 명이 어쨌든 캐리하는 경기도 그치, 있잖아. 있지. 그런 경기들이 독일은 없고 다 잘해. 예. 근데 그냥 거기서 거기에 다 A 정도. 그럼 그 얘기는 즉슨 형의 얘기를 좀 바꿔보면 한지 플리크도 좀 빠르게 독일 대표팀 감독이 된 감도 있지만 지금 선수단으로 봤을 때도 이전보다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 전체적인 풀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슈퍼스타가 없네? 사실 우리나라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포지션의 불균형이 되게 심해요. 톱이 없어. 그치. 공격수가 없어. 그리고 사이드백이 없어. 믿을 만한 사이드백 계속 바뀌어요. 독일 사이드백 하면 생각나는 선수 별로 없죠. 없죠. 키미 오른쪽 볼 때 이후로 없지. 뭐 람, 키미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 중앙 미드필더 옮긴 뒤로는 확실한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드 풀백도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톱, 사이드 요즘 되게 중요한 어쨌든 하나의 공격 전술 연결고리잖아요. 풀백에서 톱은.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하베르츠가 계속 톱을 보고 있고 센터백과 풀백을 가능한 사람 선수들이 자꾸 풀백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 되게 언밸런스한 경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언밸런스한 스쿼드 그다음에 조금 경험치가 너무 약간 일찍 맡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물론 초반에는 좋았어요. 한지 플릭이 국대 감독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일본에 1대4로 발릴 일인가? 그렇죠.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일본은 괜찮았고 독일은 못하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 유스 시스템이 선수를 길러내는 데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예. 특출난 선수를 길러내는 데는 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전에 독일 유스 시스템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럼 최근 시대에는 사실 독일의 어떤 축구나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면을 봤을 때 화려함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막 이런 선수 저런 애다는 막 오동코 그냥 개빨라.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흑인 선수 아사모아 그래, 있죠. 독일 최초의 흑인 선수가 네, 맞아요. 그런 어쨌든 그냥 빨라. 그냥 별거 넣고 빨라. 이런 특출난 유형의 선수가 없다는 거죠. 다 그냥 고만고만. 사실 위닝으로 따지면 고르기 싫은 팀이에요. 하나의 압도적인 뭔가 없어요. 이게 위닝을 하는 이유는 뾰족 튀어나온 선수. 아드리아노 질라탄 쓰려고 그렇지. 했자. 두 명 앞에 박아놓고 사실 수비는 관심 없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되게 하고 싶은 선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 이 상황에 새로운 감독을 뽑아야 돼요. 지금 후보군으로 나온 건 이제 클린스만. 근데 진짜 빌트도 웃긴 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멀쩡하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클린스만을 넣어놓은 거네? 그거는 그거죠. 어그로. 이제 억울한가? 어차피 10명 꼽을 거. 아니면 그거 아닐까? 요렇게 가다가는 저 아저씨 나가리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적어놓은 거 아닌가? 아니면 빌티지 그 기자가
한국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바람 네. 보내자. 그렇죠. 네. 아니, 저 멀리 이게 친척 혹은 할아버지 정도가 한국이랑 연관이 있거나. 네. 그것도- 그냥 그건 악플을 유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10개 중 하나 박혀 있으면 다 억으로 거기로 끌릴 거 아니야. 그치. 뭐야, 진짜 이거. 감독하고 싶은 사람은 빠지는 거고. 아니면 또 하나, 클린스만은 진짜 후보다. 아. 왜? 무직이 될 테니까. 아, 그니까. 네. 예상하고. 분명 이렇게 가면 나가리거든? 네. 이런 느낌으로. 빌트는 어쨌든 키커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 오히려 어그로를 많이 끄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100% 어그로성이다라고 생각이 됐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올라가는 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뭐 독일 국대 영웅 출신이고 아니, 지금 그, 웹에 있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다 대동단결이던데? 네. 이게 왜 클린스만을 보내십자. 좀 고국으로 가서, 감독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있어요. 과연 독일 대표팀이 되게 매력적인 자리냐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려운 자리야, 여기. 왜냐면 근데 여기 여기 갈- 대표팀 자체가 매력적이긴 하지. 근데 여기 갈 바에 클럽팀 가고 싶지. 1순위는 클럽이지. 아, 나겔스만인데 87년생인데 독일 국가대표 나는 좀 나이 들어서 맡고 싶을 것 나도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어. 지금 나겔스만이나 뭐 글라스너 이런 사람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좀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나겔스만 얘기 많이 나오더만. 나겔스만이 어쨌든 젊고 센세이션하고 지금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혁을 하려면 아저씨들 말고 젊은 피를 써야 되잖아요. 그치. 네, 그러면 사실 나겔스만이 적합하고 어쨌든 독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글라스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예. 그리고 마티아스 바날도 있더만. 그거 왜 들어간 부분에. 마티아스 잠머는 사실 이제 아예 행정 쪽으로 빠지면서 예. 감독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인기가 좋나 봐. 그 현지인 사이에서는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들어갔겠죠. 아니면 루디 펠러가 이 축구 협회로 따지면 지금 그거니까 단장급이니까 루디 펠러가 와서 그냥 네가 해라라는 의견도 있고. 누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나겔스만 형 얘기처럼 87년생의 지금 전도 유망한 감독이 대표팀 감독이 클럽 레벨보다 떨어진다라는 건 좀 아닌데 일의 강도나 이런 게 뭔가 약간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 또 연봉이나 이런 것도 그 클럽이 그치. 훨씬 더 훨씬 많이 높겠지.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일하고 싶은 젊은 감독이라면 대표팀 감독보다는 아무튼 클럽 클럽으로. 감독을 갈 수 있고 나겔스만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이번 시즌만 끝나도 바로바로 여기저기에서 또 아마. 공석이 생길 텐데. 네. 여긴 독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14 브라질 월드컵 때 괜찮은 성적 이후에는 영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탈리아랑 이 독일은 그 월드컵 혹은 대표팀 레벨하면 가장 뛰어난 팀들 중에 하나지. 예, 꼽히는 팀들인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물론 뭐 이탈리아 유로는 잘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클린스만 얘기로 이어갈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모리아스 하지메가 독일을 잡아내고 대파하고 감독을 잘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우디한테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못 거둬. 그러면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제 비교 좋아하시는 또 분들? 이제 그 일본 좋아하는 분들, 일본 좋아하는 분들 비교했을 많잖아. 때, 네. 뭐라고 불러야 돼 그 사람들? 일봉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일본 축구가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우리 축구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일본 축구가 한국 축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도 할 말이 없죠. 그건 틀린 얘기도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오면 그거란 얘기지 딴 게 아니라 무지성인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지. 그럼 이제 별의별 걸 다 비교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본 축구보다 나은 게 별로 안 보여. 일본 잘하긴 잘하잖아. 잘하죠. 잘하더라고 네. 보니까. 뭐 미투마 같은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일본 축구 잘해요. 잘해요. 네. 시스템적으로도 아주 좋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축구 잘하는 거 맞는데 일본 축구는 그 하지메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이제 맡았잖아요. 또 큰 경기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이 팀은 좀 완성되면서 이제 독일이라는 강팀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핑계는 낼 수 있으나 멤버로 봤을 때는 우리도 뒤지진 않는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벤투 감독도 일본하고 했을 때 성적 좋지 못했습니다.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벤투 감독이 최종 예선이나 어떤 그 최종 예선 초반이나 또 일본하고 경기할 때만 해도 팀을 굉장히 좀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좋았단 말이에요.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죠. 네. 아 이제 막 왔으니까.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뭐랄까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이 감독이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넘었지.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일본 축구협회가 해오고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쭉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뭐 잘 비교하는 건 문제가 없으나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사우디 이거 하면 좀 골치 아픕니다 진짜. 빨리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사우디전 얘기하기 전에 지금 클린스만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 파격 행보. 파격 행보 이런 게 보통 이제 정치인들한테 많이 쓰이는 배우, 거잖아. 배우나 배우. 갑자기 뭐 이렇게 예능에 노출신 노출신 나오고 역대급 노출 진짜 이런 거. 파격 행보야. 나는 그냥 되게 솔직히 화나는 걸 이제는 넘어서 그냥 되게 웃겨요. 약간 이틀 막 말이 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축구를 전혀 관심 없는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전설이야.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그렇게 감독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되게 신기하네. 자, 되게 신기해. 자, 일단 8월 말에 기자회견 없이 명단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클린스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었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추첨에서 만나볼 수 있었어. 근데 저는 이거는 인정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갈 수도 있다고 봐. 뭐 UEFA에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거 가서 잠깐 또 참관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좀 말하기 좀 애매하지. 그래, 사실. 이거 나 콜. 오케이. 콜.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나코에 가서 모나코에 뛴 적이 있었죠? 네. 모나코에 가서 콘텐츠를 찍었대요. 유튜버. 이게 추억팔이. 야, 옛날에 여기는 철제 의자 아니었는데. 옛날에 여기 라커룸 아니었는데. 그런 느낌이지. 형. 여기. 원래 추억팔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형이 갑자기 예를 들어 A매치 주간에 코레일에 가서 카레를 끓여. 이런 걸 한 거야. 히든풋볼 빠지고. 그렇지. 갑자기 코레일 가고 싶대. 갑자기 막 추억에 잠기고 싶대. 형이 주말에 가면 상관없어. 그치. 주말에 가면 상관없는데 히든풋볼에 빠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라이브로 혼자 인스타 라방을 켜. 지금 우리 히프 라이브를 하고 근데 라방 키다면 카레 이렇게 적고 있어. 근데 인스타 TV 민심 안 좋아. 근데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하고 있어. 네. 형 왜 여기 있음? 형 왜 인스타 라이브 안 옴? 되게 신났네 둘이. 한번 해야겠다. 상상이 가잖아. 되게 신나네. 한번 해야겠다. 히프 라이브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예를 들어 수빈이가 앉아있어. 수빈이 욕 먹는단 말이야. 수빈이는 에이 뭐 그냥 갔다 오겠죠. 뭐 수빈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대표팀 소집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 이 조치청 간 건 그렇다 치지만 모나코 가서 컨텐츠를 찍었다. 자,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레전드 매치. 진짜 레전드죠. 이게 레전드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다행인 게 명단 제외로 결과적으로 끝났잖아. 나비 그 기사가 너무 명단 넣지. 기사가 너무 그 속보 클린스만 명단지. 나 94년 기사인 줄 알았어. 속보. 그런 거 있잖아. 요즘 뭐 맨유 경기 요즘 하고 있는데 속보 뭐 박지성 벤치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무슨 레딩 경기였는데 속보 설기현 벤치 이거 그거랑 똑같아. 자, 이 지안루카 비알리를 어떤 고고하기 위한 경기로 첼시 대 바이언 레전드 매치에 초청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데 협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참석하지 말라 뭐 해라 마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협회는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클린스만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뭐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이 좀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저는 이건 담당자가 없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어쨌든 클린스만 옆에 붙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겠죠. 있는데 그게 뭐 직급이 낮다든지 너무 낮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든지 제가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라고 하든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 누가 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 김판곤, 그치. 홍명보, 뭐 부회장단이 하거나 아니면 회장이 그냥 직접 하거나 회장 지금 가 있더라고. 가 있더라고. 나 몽규요. 그 레전드 해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요, 원래 그래도-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부산 아이파크인데 누군다 임마. 새끼야. 장난치라니 지금. 하지만 놀러 왔나? 깡패 아니야 그거. 너 대표팀 공명 깨고. 아니 말이 돼?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그러니까 서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직급이 애매한 사람들만 있는 거지. 제가요? 좀 못하겠는데요? 제가요? 토육인데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윗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멘트들을 홍보팀 안에서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근데 홍보팀이 크리스마스에 가가지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애매하고 네. 이게 처음에 다들 사람들이 이거 야 설마 하다가 많이 의심을 했던 게 웨일즈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우디전을 하러 가는 데가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입니다. 그러면 그쪽 근처에 가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런던의 훈련장을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를 따지면은 그거죠. 이제 웨일스 쪽이라고 봤을 때는 광주 정도 돼요. 예. 목포? 그러면 이제 뉴캐슬 경기장을 가려면 양양 정도로 가야 돼요. 양양 오케이. 네, 대각선으로. 핫한 곳으로. 네, 예. 그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런던으로 따지면 대구 쪽으로 간 거죠. 갑자기 뜬금없는 데. 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데로 대구나 잡은 뭐 거야. 이런 그쪽으로.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이 첼시 대 바이언 레전드 매치가 펼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사가 훈련장을 잡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협회가 이거를 첼시 대 레전드 매치, 뮌헨 레전드 매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몰랐느냐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도 문제지만 모르면 원래 멕시코랑 런던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채팅창에 나오거든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 매치에 진짜 뭐 들어가려고 했었던 건지 아닌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협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어디 하나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제대로 안 내놓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클리어하게 이렇게 했다. 공지 띄우는 거 협회 잘하잖아요. 그래. 사실은 이렇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한창 많이 했어. 협회 많이 했거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줬으면 깨끗한데 기사로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건 나는 정확하게는 못 믿겠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답답한 거 거지. 아니야. 명단엔 올라가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웨일즈전 직후에 램지한테 다가가서 유니폼 요청하고 아론 램지. 이게 보니까 아들이 램지 유니폼을 뭐 요청한 게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냥 나는 이게 사실 이제 유니폼 뭐 교환이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또 외국이기 때문에 서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예 유럽 축구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 축구도 지고 있는데 상대팀 선수들한테 와서 낄낄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니폼 교환하고 있고 그럼 욕 먹잖아요. 욕 개먹죠. 네. 근데 완전 졸전을 펼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니폼을 교환한다? 예. 그리고 이 감독은 지금 계속 연승하다가 이번에 한 번 비긴 게 아니에요. 3무 2패야. 한 번도 못 이긴 감독인데 맞아요. 가서 램지 유니폼 받았다고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이 마인드 자체가 근데 이 유니폼 받은 이유가 더 어이없잖아. 자기 아들 때문에 받은 거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들이든 뭐 아들 할아버지든 난 그러니까 상관이 아들, 없고. 할아버지는 누구야? 네, 뭐든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이 없고 아들, 할아버지는 아들의 내 할아버지는 내 아빠잖아. 아빠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든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럼 몰래 하든가. 그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조용히 쓱 해가지고 이렇게. 야, 분위기 파악을 진짜로 못하는 사람이든지 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무시하든지.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웨파가 인터뷰를 했어요. 아까 램지랑 뭐 했나요? 하니까 웃으면서 마치 자랑하듯이 내 아들이 램지 유니폼 달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 챙겼어요. 어때요? 그런 말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예. 이거 약간 영국 톤. 챙겼어요, 제가 램지 유니폼을. 너무 좋아요. 어떻습니까? 램지를 아세요? 홍 박사. 네네. 예. 틀 박사네. 네. 나는 이런 질문하면 축구적인 것만 질문합시다. 이렇게 끊어내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쨌든 찍혔어 카메라에. 그럼 씨발 라커룸 안에서 하든지 왜 밖에서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하지 못해. 진짜 바꿀 생각이었으면 아래 시키면 되잖아. 아래 시켜서 끝난 다음에 램지한테 가서 아까 고마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경기장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이게 생각을 제가 엄청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슈퍼스타잖아요. 게이슈스죠. 어렸을 때부터 다 옆에서 너가 최고야. 너가 하는 건 무조건 옳아. 너가 맞아. 이렇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제 위기를 맞았을 때 항상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서 그거를 좀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뇌 속에는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죄 없어. 제가 잘못한 거야? 얘가 잘못한 거야? 나 안 하면 그만? 아까 인터뷰 때 약간 그런 마인드더라고요. 아니 근데 감독 중에 슈퍼스타 출신이 한두 명이야? 그렇지. 이 사람만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 근데 우리가 연예인 사건 사고 보면 가끔
야,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갑질해 하는 그런 그래, 경우 있잖아요. 있지. 어떻게 저런 마인드로 살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그 연예인들도 옆에서 커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지. 어릴 때부터 스타였던 연예인이나 엘리트 운동선수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있죠. 거 우리도 알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와 이거는 저는 이 생각도 했다니까. 만약에 사우디전 안 좋으면 저 최근에 심리학 교수님이랑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분 모셔서 이 사람 인터뷰 좀 분석해달라 그럴까? 좋아. 난 있을 것 같아. 이게 최근에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얘기를 푸틴이랑 프리고진 얘기하면서 그분이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을 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도 궁금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아니 지단도 감독해. 지단보다 잘했어? 그건 아니잖아. 크리스만이 잘 나가는 인터뷰 보면 사람이었지만. 약간 회피성 발언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 회피성. 그러니까 난 아니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난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그걸 믿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 그런 거 몰랐을 때 진짜 없어 보였어. 그치. 아니 진짜. 크리스마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아니 뭐 기분이 약간. 너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래. 지금 한 거잖아. 내가 들어가봤어. 그 인터뷰를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왜 얘기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100%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그게 아니라요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 머리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아차 이 진짜 큰 문제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바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찐이야. 찐이야. 찐이에요. 진짜 진심이야. 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클린스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안 바뀐다. 이걸 바뀔 거라고. 왜냐하면 뭐 30살 이전이고 20대야. 그러면 뭐 또 얘기도 하고 그럼 바뀔 수 있겠지. 이 사람이 환갑 넘었어요. 우리가 성격 바뀝니까? 우리도 안 바뀌지. 40 가까이 갖고 형 40 쉽지 넘었는데 않지. 우리가 성격 바뀌어? 안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슈퍼스타 출신의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성격을 바꿀 수 있나?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 오케이. 뭐 그런 뭐 미국이든 뭐 어디 뭐 독일이든 뭐 유럽 어느 나라든 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케이. 대표팀만 잘 이끌면 되잖아.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러고서 지금 5경기인데 4승 1무야.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해. 안 하죠. 할 말도 없어. 진짜 특이한 사람인데 이렇게도 감독해도 성적 잘 왜냐- 내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멋있다야 이러면서 개성이 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네. 클린스만 인터뷰를 중심을 관통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대표팀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것도 내가 조추첨에 가는 것도 내가 이거에 참석하는 것도 다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도움 주기 위한 거야라는 걸 맹신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도움이 되는 건데? 거기 뭐 UEFA 조추첨 가서 뭐 유니폼 팔아봅니까? UEFA 아니 뭐 거기서 뭐 축구화 팔아요 거기서? 그때 우리 한번 뭐가 도움이 얘기했었잖아. 되는데? UEFA 조추첨하는 거 보고 추후에 만약에 이렇게 조추첨할 일이 있으면 좀 약간 노하우를 가져온다거나 그따위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스만이 전술가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코치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맹신하는 거지. 나는 이거를 잘 관리해서 손흥민 얘기 들어주고 황희찬 얘기 들어주고 김민재 얘기 들어주고 으쌰 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코치들이 따다다다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투입하면 우린 이길 거야라는 확신이 있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라함이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 나와요. 클린스만은 하는 게 없었다. 네. 동기부여만 시켰다. 맨날 너는 골을 넣을 수 있어! 라고 경기 전에 말만 했다.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많았죠. 동기부여형, 동기부여밖에 못하는 지도자. 근데 요즘은 감독이 본인의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게 팀을 이끌 수가 없단 안 되죠. 말이에요.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넘버 2나 넘버 3가 제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면 감독은 그런 역할을 해주면 돼요. 지금 대표팀 넘버 2, 넘버 3 누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나가 있잖아요. 맞아요. 기사 지금 듣고 데리고 온 게 차돌이 아니야. 중요한 순간에 또 웨이즈 전에 중간에 물 마실 때 보니까 약간 얼타고 있던데? 몰라. 모른다니까. 몰라. 앞으로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내가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클린스만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경기를 또 봤잖아. 이런 상황에 있었다가 이번에 웨일즈전 경기를 봤잖아. 진짜 간만에 그런 경기 봤어요. 진짜. 둘 다 못하는 경기. 웨이즈도 진짜 답답하다. 네, 진짜 네. 둘 다 못하는 경기를 봤는데 그런 팀을 만들어 놓고 뭔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나는 내가 봤을 때 클린스만 우리나라 대표팀 모른다고 봅니다. 모르고 네. 본인은 맞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완전 방향은 거꾸로 됐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이었다 원래 예전부터 이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을 선임했는지 모르겠고 난 그게 궁금해. 그 독일 언론에서 정확히 나왔어요. 클린스만은 원래 이랬다.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기사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을 선임한 건 협회 혹은 전문교회장이겠지. 근데 독일 감독할 때도 다른 나라 감독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 했었던 거예요? 대표팀 할 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미국에 많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아. 근데 그때 독일 대표팀은 셌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이 조금 부족해도 적당히 스쿼드로 밀어붙이면 선수를 밀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어쨌든 강팀이 아니잖아요. 도전하는 우리가 팀이잖아요. 너무 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클린스만 선임했을 때 이렇게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선임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럴까? 나는 그런 사고 방식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럼 클린스만 이렇게 할 거라고 알면서 아니, 선임한다는 건 좀 아니잖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클린스만이니까. 클린스만이다. 돌려차기 우리나라 3대2 94년 월드컵. 클린스만이야. 여기 정치 채널인가요? 뭐 그래서 근데 헤르타 베를린 헤르타 베를린 뭐 어쩌고 그러면 클린스만이라고 씨 네가 알아? 94년도 임마 클린스만 그 돌려차기 줄 때 임마 골키퍼가 임마 한마디도 못하고 임마 몸도 못 날려 이 새끼야. 골키퍼 교체했잖아 우리. 그래. 나는 이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은 진짜 늘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이었다니까. 쭉 이래 왔어. 근데 이걸 알고 선임했다는 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냥 클린스만이니까 한 거야. 그렇지. 아니 그냥 회장이 그래. 다르잖아. 그래서 그냥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던 사람 중에 이 악명 높았던 사람 중에서 자, 본프레레. 본프레레는 어떤 과였나요? 본프레레 감독은 심슨과죠. 저는 본프레레 감독의 철학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 수비가 3골을 먹히면 4골을 넣으면 된다 공격진에서. 근데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분은 좀 억울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김새가 좀 믿음이 안 가는 생김새. 그건 이제 사실 약간 조금 우스꽝스러운 게 있잖아요. 사실 약간 그게 친근감 있는. 그렇지. 그런 과라고.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그래, 않지. 그런 과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 우리 썸네일에서처럼 약간 그 심슨 그 사람이잖아. 그 발전소 사장. 심슨 똑같 그 느낌이랑. 심슨 똑같지 않아? 근데 외모적인 부분에서 이제 약간 그런 너프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클린스만보다 뭐 되게 별로였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사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시원시원한 아저씨 같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잘 모르겠고 내 걸 넣으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 이 사람이 나이지리아 감독 때 좀 괜찮았었나? 나이지리아 감독 때 빨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나라 그랬지. 대표팀까지 온 네. 거죠. 근데 사실 그 이후로는 다 커리어가 되게 짧아가지고 이거 되냐 싶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네덜란드에 꽂혀 있었잖아요. 네덜란드 감독만 그렇지. 명장이라고 생각했던 맞아. 시대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때 네. 지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선수 탓을 진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난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그다음 슈틸리케. 이 사람은 그거죠. 그 언론 친화형. 그치.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은 아예 쌩 까는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은 댓글 이거 번역해서 가져다 달라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저는 슈틸리케는 충분히 꽤 많은 감독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감독 중에 그러니까 군이 뭐 없진 않아. 비슷한 감독 이런 스타일. 꽤 있다. 그러니까 일단 미디어 잘 친화적으로 미디어 하고 친화적이죠. 친근한 이미지 만들고 그리고 사실 코치한테도 한국 코치한테도 밀어줬잖아. 그렇지. 신태용 감독한테도 밀어줬잖아. 네. 너 아이디어 어때? 막 이렇게 편협하고 이거를 뭔가 왜요? 신태용 감독하고 대화해봤잖아요. 많이 했죠. 네. 밀어준 겁니까? 아니 밀어 넣은 건가요? 밀어준 거라고 표현해도 되나 싶어서요. 이거 휘슬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어 보세요. 이게 슈틸리케예요.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감독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휘슬 잠깐만 하루만 빌려주세요. 네네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서로 이렇게 하다가 에이! 이런 이런 느낌이었구나. 느낌이 여기까지 전 말을 안 했습니다. 네네네. 행동으로만 예, 했습니다. 예. 이런 느낌? 여러 가지 또 슈틸리케 감독의 이야기는 또 나중 되면 재밌는 게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신 분도 많고 하는데 그죠? 슈틸리케 감독은 좀 그 무능력했죠. 무능했는데 네. 초반 성적은 이거보단 좋았어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코치들한테 밀어주고 선수들한테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나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보자.
대놓고 와이스카우스로 K리그 본다는 사람이 좋아? 아니면 가가지고 K리그 본 다음에 허용준 뽑는 사람이 좋아? 허용준은 그때 날라다녔지.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쨌든 중국전에 투입시켰잖아. 네, 네, 그럼 그걸로 네. 글 쓴 거 아니야? 네, 네. 둘 중에 뭐가 나? 뭐니 해도 와이스카우트는 못 이겨. 뭐라 해도 와이스카우트로 선수를 본다는 게 아니 뭐 우리나라 뭐 그 지금 뭐 코로나 시국입니까? 못 들어와요? 이스타 스카우팅에서 쓰는 게 와이스카우트야. 아니 이게 아니 나도 막말로 스카우팅 해가지고 이스타 TV에서 선수 봐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면 나 가서 볼 수 있어. 그래.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보는 거지. 막 그렇게 해서 선수 보고 온 다음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200만씩 나와. 그럼 가져. 그렇지. 그래. 아 근데 그 정도 갔다 오면 형 잉글랜드에서 삼겹살 먹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인정해. 그 얘기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거 그때 삼겹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사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조현이 형이 그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하자. 아 근데도 하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그래도 한번 불태우고 해야지. 뭔가 우리끼리 그만하자 그러면 서운하잖아. 바깥에도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끝내자. 네. 아, 왜냐면 제가 어디 나가서 뭔가 나가서 찍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찍겠어. 2탄 3탄이 될까봐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슈틸리케가 훨씬 더 지금 상황이면 슈트리케가 낫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많아요 사실. 그냥 약간 이제 인맥 관리하고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감독 적당히 하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안 좋아서 그렇지 초반에는 허허허 하면서 잘 갔잖아. 그치. 근데 이건 이게 눈치 없는 거는 답이 없어. 지금 해왔던 클린스만의 스타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좋지 않은 감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향, 장르랑 완전 달라요. 새로운 유형이야. 완전 새로운 유형이야. 근데 얘기했지만 이 헤르타 베를린에서의 어떤 그 일화는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마지막에 본인 SNS로 라이브로 자기 끝내겠다고 한 아 근데 심지어 인스타도 아니고 페북이었어. 페북이었어. 그래. 그게 약간 우리나라 아니, 페북 질 때 페북이었어. 그 슈틸리케 아니 저기 클린스만 감독은 난 이렇게 할 것 같아. 집에서 미국에서 술 한잔 하면서 와인 때리면서 자기 친구들이나 무슨 뭐 가족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한국 감독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누군가. 그러면 난 이럴 것 같아. 좋아 편하고. 야 근데 거기서 뭐 너 온다 안 온다 되게 뭐 뉴스 말 많은 많던데? 거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 스타일인데 뭐 하다가 안 되면 위약금 받고 나와도 되고. 자기들 손님해놓고 뭐 어쩌라고. 그래. 아, 야, 본인들이- 한잔해 맛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한잔하겠다 나갔다. 별로면 딴 사람 뽑겠지. 라고 심지어 최근에 막- 인터뷰를 했더만.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약간 유스틴 감독 같은 행보긴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 감독들은 전술을 잘 짜는 것도 능력이지만 스카우트나 선수 관리, 학부모와 대화하는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근데 그래서 사실 유스 레벨에서 지도자한테 좀 인지도가 있어. 그러면 확실히 스카우트 하는데 편하죠. 왜냐면 학부모들이 스타 그치. 출신 감독 보내고 싶으니까. 맞아. 그러면 가서 만나고 중학교 감독 만나서 좋은 선수 있으면 요즘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잘 해보겠다고 부탁하고 이런 건데 약간 슈틸리케래. 클린스만도 그런 거 같아. 유럽 가가지고 손흥민한테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잘 있지? 잘 있지? 이제 대표팀에서 한번 보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유스 지도자들도 너무 그렇게 하면 욕먹는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걸 과연 프로 감독의 행보라고 봐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사우디전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길지 비길지 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협회는 클린스만의 거취에 대해서 어느 타이밍 정도에 생각을 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나는 난 이미 클린스만의 생각하고 있다고 아, 그래? 클린스만의 거치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 정도면 문제 네, 있다.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9월이에요. 아시안컵 별로 안 남았어요. 4개월 남았어. 진짜 네, 금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아시안컵에서의 성적을 기대를 하기 어렵죠. 어렵죠. 네. 계속.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기력한 게 뭐냐면 뭐 협회 얘기하고 뭐 정명도 얘기하고 했을 때 사실 잘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잘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얘기를 좀 길게 하기 싫은데. 네. 근데 만약에 협회장이라고 치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겠죠. 뭐 위약금이 어떻게 예. 되는지 이런 거는 뭐 계약 참여한 구단 협회 직원들은 알고 있을 테지만 요걸 일단 정몽규 회장이
야,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지시가 내려와야 뭔가 그렇겠지? 이동이 되는데 아마 실무자들은 이거 아닌데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실무자들은 우리랑 생각 비슷하겠지.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별 차이 없어. 근데 표현은 안 할 뿐. 내부자고 어쨌든 그치. 안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티내요, 사실. 쉽지 않죠, 그거는. 근데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못할 걸요? 이제 아예 못하는 건가요? 삼선까지 삼선 해가지고 끝이지 근데 않아? 뭐가 또 바꾸면서 규정을 뭐 바꾸면서 협회 약관을 바꾸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있었거든. 약관 바꾸는 게 뭐 그렇게 막 뚝딱뚝딱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잖아.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네, 있죠. 그래서 손을 놓은 걸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마지막이라고 해도 참 마지막을 좀 안 좋게 나가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 벤투감도 믿어주면서 어쨌든 김판곤 어떤 기술위원장이나 이런 어떤 그 사람들 선임을 하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마무리 잘했다라고 그쵸. 가면 참 좋을 텐데 말미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서 물러나게 된다면 말미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저는 그 부회장이랑 뭐 그 이사 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정몽규 그 사람은 사실 좀 애매한 게 그게 아니잖아. 거기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냥 회의 있을 때 와서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 상시 출근 김판곤, 홍명보 같은 사람들을 선임해서 좀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몽규 회장한테 뭔가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안 좋습니다. 말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한국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안달이 나 있어요. 맞아요. 왜? 지금의 세대가 아까운 세대잖아요. 아깝죠. 물론 그 이후의 세대가 더 좋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김민재하고 손흥민하고 이강인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좋은 폼을 굉장히 많죠. 보여주고 있고 그치. 뛰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폼을 보여주고 그럼 이걸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 다음 월드컵까지 좀 시간 걸려. 괜찮아. 그러면 아시안컵 우리 한번 우승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이런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모습 보여주자. 정말 불과 40년 전에는 그냥 월드컵만 나가면 된다라고 했지만 아시안컵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야 아시아에서 아시아 축구도 많이 발전이 있고 또 우리가 선수들 이 좋은 선수를 가지고 한번 진짜 그 큰 트로피 한번 따보자. 따보자. 이런 욕망이 있잖아요. 트로피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니까. 네. 그럼 이런 선수를 가지고 좀 좋은 팀을 만들고 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옆에 일본처럼 기대감을 갖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축구 팬들만 지금 답답하고 안달나고 마음만 급할 뿐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안컵 내년 1월이잖아요. 1월이죠. 벌써 아마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4년 전에 아시안컵 갔을 때 꽤 많이 가셨으니까. 히든 투어 때. 꽤 많이 가셨으니까. 그때는 4년 전인데 나는 왜 느낌이 더 오래전 같냐. 여튼. 근데 지금 아마 다시 고민할 것 같아요. 예. 갔는데 경기력 안 좋고. 근데 나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갑자기 지금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게 아시안 게임이랑 아시안컵이랑 잘 돼야 또 순풍 타. 우린 이게 우리 업이잖아. 이게 잘 돼야 사람들도 축구에 관심 갖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대회 엉망으로 하죠? 분위기 확 죽어. 근데 왜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있으면 황선홍 감독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과연 아시안컵 전에 아시안컵을 클린스만 감독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갈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클린스만으로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시간이 없어. 선임을 해서 근데 지금 만약에 감독이 들어온다면 또 그 감독한테 핑계거리를 주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다. 뭐 근데 그렇지. 우리가 벤투 감독을 그래도 봤던 게 뭐냐면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그치. 예, 그런 것 때문에 밀고 갔지. 그때도 경기력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쭉 갈 수 있었고 슈틸리케가 특이했던 경우고. 그렇지. 그 준우승했잖아. 네. 예. 근데 그 오늘 인터뷰에 클린스만에 나는 뭐 나가면 그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 얘기를 했더만.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 혹시 계약서에 뭔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아니 위약금 조금 내고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했을 시 예. 디테일하게 계약서 뭔가 있다면? 우리 계약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원래 이런 계약서들이.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뭔가 페널티가 있다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지만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일단 아시안컵 보고 상황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대륙컵 이런 식으로 놓치는 거 너무 아까운 아깝다. 건데 진짜. 몇 년 만에 오는 거니까. 4년에 한 매년 번이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유로, 코파 아메리카 이런 위상을 가진 대륙컵이면 되게 신경 써야 되는 대회고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많이 약해왔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 분위기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런 그 주요 선수들의 힘으로 우리가 몇십 년 만, 60 몇 그래. 년 만이야. 60 몇 년 만에 아시안컵을 우승했다. 이것도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손흥민은 뭐 또 다른 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 선수가 손흥민을 봤을 때 EPL 득점왕 그리고 뭐 토트넘 주장 그리고 정말 좋은 활약을 몇 년 동안 해주고 잉글랜드 안에서도 레전드인데 그치.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아시안컵까지 우승을 했다. 할 수 있는 최대야. 우리가 월드컵 우승을 하겠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최대는 아시안컵이야. 그리고 해볼 만해.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 아시안컵은. 불가능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비슷비슷해. 어, 위에 네. 올라가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 그 우승하면 그 커리어에 우리 역사에 얼마나 행복한 하나의 장면이 되겠어. 그럼요. 우리 축구 팬들에게도. 네. 근데 이거를 또 근데 이때. 이게 답답하다는 거지. 그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이 타이밍에 진짜 레전드 출신의 진짜 새로운 역대급 새로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 우리 감독이라니 정말 아 사우디는 어떻게 할까? 진짜 궁금하다. 나는 아직도 사우디가 그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전 했었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 지금 감독이 네. 아주 좋은 감독이잖아. 이러면 만신이 감독인데 이러면 우리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이번 그 경기를 보고 경기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황인범 선수를 투입한 거 보고 예. 황인범 선수가 몸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안 좋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지금 황인범 선수의 상황이 디테일한 건 모르겠지만 몸이 만들어져 있기가 좀 어렵죠, 제가 상황상. 황인범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 근데 그런 전술을 봤을 때 아니 선수 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돼 있어. 그 의문도 돼요. 안 돼 있어. 아니 잘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아니 놀러 다니면서 공부 잘하면 누가 뭐라 그래? 뭘 안 하지? 답답합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흥분했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한번 사우디전 한번 또 보죠. 보죠. 네, 또 쏠 것 같지만. 네. 자, 일단 클린스만 감독 얘기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또 올림픽도 그렇고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좀 있는 게 아니라 경기력은 좀 처참하다고 봐야죠. 지금 창원에서 이 대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키르기스탄한테 이기는 것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좀 허접하고 카타르전은 너무 좀 좋지 않았고 일단 왜 창원에서 한 거야? 잔디가 준비가 국제대회 준비가 창원 어쨌든 경남FC는 자기네 홈이니까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굳이 창원에서 할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아니 잔디가 좋아야 우리 어쨌든 공을 더 돌리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하게 축구를 할 수 있는데 홈에서 열리는 건데 잔디 관리가 안 되면 뭐 어떻게라도 잔디를 관리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잔디가 안 좋아서 그냥 공이 그냥 막 발 앞에서 튀던데 네. 그래서 난 못 보겠더라고 솔직히 축구를 그렇게 튀면 왜냐면 그래 프로팀은 우리가 오래 봐왔잖아 잔디 안 좋은 거 안타깝지만 그래 홈구장인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왜 여기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재미마저 뚝 떨어뜨리는 없고. 잔디의 상황인데 경기력마저도 너무 안 좋아서 보기 쉽지 않았다. 지금 황선홍 감독이 그 커버해야 되는 어떤 요 범위가 좀 넓어졌잖아요. 이래저래. 그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연기가 되면서 맞아요. 어쨌든 22세랑 24세라는 이름으로 나눠져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전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투트랙이 됐을 때 협회에서 투트랙으로 지원을 해주느냐도 나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황선홍 감독 밑에 있는 코치진들이 지금 2년 동안 바뀐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몰라요. 잘 모르죠. 네. 그죠? 기사를 찾아봐도 바뀌었다는 기사는 없고 그냥 뭐 이런 코치랑 함께 한다라는 기사가 이제 중간에 김정수 코치가 있었고 이재용 피지컬 코치가 있었어요. 이재용 피지컬 코치는 진직에 나갔다가 지금 A대표팀으로 간 거예요. 놀았어요. 이재용 피지컬 코치는 한 6개월 동안. 그러다가 6개월인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놀다가 A대표팀으로 간 거고 김정수 코치는 중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명재용 코치랑 또 한 명 뭐 누가 들어왔는데 모르잖아. 내가 공지사항 다 찾아봤어 협회에서. 없어? 없어. 근데 왜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 안 해? 그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코치 바뀌는 게 되게 큰 일은 아니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알아요. 바뀌었는지. 보면 알잖아. 사람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다. 근데 이게 뭔가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되든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뭐 계약이 이렇게 돼서 뭐 기사가 나오든. 뭐 해야 되는데 진짜 없어. 사람들이 그냥 뭐 인터넷에 쓴 글 코치 뭐 바뀌었네요? 이 사람 아닌가요? 옛날에 뭐 울산 코치하던 분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대표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회가 정말 일을 못하네요.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연령별이랑 대표팀 A 대표팀 레벨이 지금 다 지도자적인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공지도 안 돼. A 대표팀 감독이랑은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몰라? 이러면 완전 협회는 지금 거의
형 얘기대로 일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멈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조금 전까지 괜찮지 않았어? 그리고 아니야, 나- 조금 전에도 그거에서 승부 조작 어쩌고 하면서 또 난리 한번 났어. 아 근데 나는 전범규 대한축구협회장 언제까지예요? 나는 왜 그 대한축구협회장의 물론 나도 이제 축구계에 있지만 이 사람의 임기까지 내가 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좀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해주면 안 되나? 사실 여기까지 신경을 좀 덜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축구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에 조직원들의 생각이 그냥 내일만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변. 옛날에는 제가 맨날 말했지만 축구협회 사람들 되게 엘리트고 일 열심히 하려고 한다. 특히나 젊은 직원들은 굉장히 의지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연맹도 했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위에서 안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거다. 아마 우리보다 그 젊은 직원들이 훨씬 답답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뭔가 시스템이 변하든 위에 팀장들이 뭔가 변하든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이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 가끔 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딱딱딱 막히니까 야 어차피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 근데 여러분도 직장 다녀봐서 알지만 그런 거 순식간이거든요. 맞아요. 막 처음에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 했다가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냥 조용히 내일만 하자. 모르겠다. 뭐 그래봐야 괜히 피곤이나 하지.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많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축구는 항상 축구협회는 진짜 축구같이 다이나믹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협회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진짜 그냥 내일만 사무직처럼 하면 아무도 안 나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구멍들이 조금씩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뽑을 때 그 음주운전한 선수 이거 진짜 협회 안에서 몇 명만 두세 명만 모여가지고 이거 지금 안 돼요. 이거 지금 생각하셔야 돼. 계산해. 제가 해볼게요. 제가 계산해서 질의해서 해볼게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 황선홍 감독한테 말도 안 해줬고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더 중요한 일까지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다른 일 하기에도 바쁜데. 누구? 협회장. 정규. 아 근데 이 타이틀 하나 있는 게 그래도 되게 크죠. 엄청 중요하니까 엄청 크죠. 이거를 아니, 놓을 그리고 수는 없는 거 이게 아니야? 현대가가 우리나라가 이제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꽉 잡고 때문에 있죠. 오랫동안 대한축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좀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아니 그잖아요. 그 위에서 잘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수혜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재벌 가잖아요. 이게 내려온 거 아니야? 네, 25년 1월까지래. 많이 남았네. 네. 그러니까 내려온 건데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클린스만 감독이나 황선홍 감독이나 걱정되기는 매한가지고 황선홍 감독은 네.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 번 추락했잖아요. 서울에서. 완전 추락이었지. 대전에서도 그래. 뭐 안 한 좋았지. 만원도 하다 그냥 나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려가고 있는 감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나는 프로에서 한 번 더 재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할 거면. 왜냐면 다른 나라 21세 대표팀은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그냥 성적이 안 나와도 이 선수들 육성하고 뛸 기회 주고 A 대표팀을 보내는 분위기만 만들면 돼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까지 막 집중도를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쩌면 지금 A 대표팀, 평가전하는 A 대표팀보다 더. 아시안게임 올림픽 준비하는 23세, 22세, 24세 대표팀이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세 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사실 그 22세 룰의 가장 큰 그냥 프로인데 왜 22세 이하 뭐 그런 걸 나눠서 해? 할 말 없거든. 근데 이게 이어지는 명백한 이유 하나는 국제대회 성적입니다. 그래, 이게 대의 명분이지. 연령별 국제대회 성적.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 하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고 더 맞는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저는 황선홍 감독 능력을 떠나서 안 맞는 감독을 생각했어요. 23세 대표팀 감독이라면.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최근에 사실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 대안도 뭐 얘기했더만 또. 대안은 대안은 뭐 그냥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유명하니까. 자동 응답이에요. 그래. 자동 응답. 사실 대안은 이제 예전에 그 저 현장 중계 갔다가 대안이 또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와, 수위가 장난 아니야. 혹시 유튜버들이 예. 몬테네그로에 가서 유튜브 각을 뽑으시면 그 진짜 개 나옵니다. 두노 황선홍 하면 이제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게 나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뭐 대안은 뭐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이제 과한 감이 있죠. 왜냐면
모든 질문에 다 그걸로 끝나니까. 어쨌든 이건 이 주제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아쉽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이거는 그냥 빼박이 아시안게임 가야 돼요. 지금 그치. 뭐 다음 달이 뭐 이번 달 며칠 뒤인데 개막이. 아시안게임 개막이죠 지금. 개막이죠 곧. 17일 18일 어제 얼마 안 남았어. 네. 예,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왜 이렇게 아시안게임 분위기 하나도 안 나냐? 전혀 안 나. 근데 뭐 또 시작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아시안게임 위상은 확실히 옛날보다 떨어진 아니, 것 같긴 올림픽도 해요. 마찬가지고. 그래. 예, 옛날보다 진짜 우리는 이게 80년대부터 올림픽을 경험을 했고 나 같은 경우는 네. 벌써 기억이 개막전 기억이 88 기억나? 개막식 기억나죠. 난 88은 기억 잘 안 나. 난 나죠. 88 때 어. 어느 정도 기억냐면 그 개막식보다 똥이 많아서 똥을 싸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것까지 기억나요. 어? 똥을 싸가지고 똥을 내렸는데 그 친구 집이었거든. 물 내리면 안 돼. 왜? 막힌다는 말이야. 그래서 역류했어? 아니 쑥 잘 내려가더라고. 그래? 그래서 친구한테 개막식 보면서 야 내 똥이 진짜 센가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했던 기억도 그러면 나요. 아시안게임 옆에 기억에 아주 생생하구나. 아니, 아시안게임 올림픽. 아, 올림픽 개막전 88 개막식 때. 그러니까 비둘기 타고 이런 거 굴렁쇠 소년 봤을 때 형 똥을 싼 거 아니야? 그렇지 보다가 아. 똥 마려워서. 아 근데 오히려 이런 기억들이 더 기억에 강하게 그렇지, 남는다. 강하게 남지. 올림픽은 별로 안 남잖아. 그냥 그렇지. 올림픽 날이다 이거. 근데 그 정도 기억이 남아요. 근데 내 얘기 요즘 그게 아니고 예. 이제 80년대 90년대 형 된장찌개 먹고 있으셨대. 지금 6시라 식사 시간.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예. 어차피 뭐 똥이든 된장인지 구분 못 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그런 이제 내셔널리즘에 이제 입각한 그런 스포츠 대회가 그치. 많이 좀 사그러들었죠. 점점 내려오죠. 네. 근데 뭐 중요한 순간에 또 이제 메달권에 가고 그러면 언론이 주목을 하면서 분위기는 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 덜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걱정된다. 특히 황선홍 감독 경기가 너무 엉망이라. 이거 그냥 솔직히 선수들이 조금 기적. 그렇지. 투혼, 그러니까 120%. 네. 내 능력을 초과하는 갑자기 투혼적인 힘. 구면제! 그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는 현실이야. 그 선수들이 이거 보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군 면제된 선수는 안 뽑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안타깝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현실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군대로 이든 뭐 이런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대표팀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할 얘기는 이 썸네일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니콜라 페페. 페페 튀르키예로 갔습니다. 갔어요? 이 페페 덕분에 2차 스카우팅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스타 스카우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아, 네. 초반 페페랑 은돈벨레. 음. 사실은 잘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 선수 문제 있다.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그렇게 찝은 선수 둘이 딱 안 됐거든. 네. 근데 은돈벨레는 문제 있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게 딱 문제가 됐으니까. 수비시에 문제가 생길 수 예. 있다. 이 선수의 스타일을 어. 봤을 때. 그래서 페페가 아스날 입장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발생시키면서 데려온 건데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스탯이 되게 좋긴 했어요. 근데 주원 형이 이제 스타 스카우팅을 하면서 얘 자세히 보면 뻥튀기가 많이 돼 있다. 페널티킥 비중이라거나 왼발 오른발이라거나. 그래서 형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과연 이 가격에 어떤 후보팀이 이 선수를 살 것인가. 근데 그것은 아스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데 이후에 진짜 아스날이 그걸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왜냐면 사실 그때 바이언 링크가 있었다고. 그래서 바이언에 가나? 막 그랬었지. 그럼 바이언은 오도이랑 페페를 피했네요. 그쵸. 오도이도 영입할 뻔했거든 있었죠. 바이언이. 네. 와. 근데 이 이후에 그 얘기도 불거졌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팀을 떠난 라울 산레히. 그때 이제 뭐 단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뒷돈 받은 거 아니냐. 그 정도 얘기 나왔어. 돈 받고서 데려온 거 아니냐. 너무 선수가 안 좋으니까. 너 말도 안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그 튀르키예로 가는데 약간의 이적료가 발생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결국에는 상호 계약 해지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적료는 거두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적료를 받을 바에야 그냥 빨리 이 선수의 주급을 어떻게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난색을 표했겠죠. 아니 좀 깎아줘. 뭐 이거 뭐 선수도 아닌데 그냥 일단 줘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스널은 계산이 두드려보고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한 거겠죠. 네. 그거밖에 안 나오네. 원래는 뭐 50억은 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얼마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항상 잘 얘기하지만 청소의 묘미는 버리기입니다. 그렇지. 무조건 버려야 돼요. 저 잘 버려요. 저 그냥 버리거든요. 저 잘 버려요. 일단 기분이 좋아. 잡히는 대로 버려. 기분 좋지 않아 버리면? 되게 좋지. 되게 좋아. 딱 봤는데 1년 이상 안 써서 버리면 돼. 버려. 보통 버려. 그리고 그 정도를 새로 써야 된다고 그러면 진작에 썼거나 아니면 새로 사면 돼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 이런 선수가 팀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팀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뭐 릴에서 골은 좋았어. 막 22골, 13골 넣었는데 이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일단 저는 그 페페는 그 졸린 눈. 관상 나왔나요? 그게 진짜 마샬도 그렇고 보는 이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아스날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판매에서 얻은 기록이 이적료 기록이 최대가 옥스 체인버린이에요. 리버풀한테 팔았던. 얼마 정도죠? 3, 그것도 얼마 안 돼. 3,500만 파운드였나? 400억, 500억. 뭐가 그거 말고는 제대로 팔아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비싸게 산 다음에 제대로 못하고 싸게 내보낸다거나 계약 잘못해가지고 어설프게 내보낸다거나 장사를 발로건이 레코드겠다. 이번에 발로건이 있었구나. 맞아. 3천만이었던 것 같은데 발로건이? 발로건이나 근데 체인버린이나 그렇게 차이도 많이 안 나. 큰 진짜 못 파네. 그러니까 잘 못 파는 이번에도 거야. 아스널이 잘 못 판 우리가 뽑았을 때 잘 못 판 구단 중 하나였어요. 그래. 잘 못 팔아.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돼. 이 제대로 사오는 것도 중요한데 잘 판매하는 것도 꽤 중요하잖아요. 그게 있거든. 이렇게 사왔는데 잘 못 뛰어도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들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 꼬라박는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포지션도 좀 윙어들이 그런 게 심한 것 같아. 포인트를 못 올려버리면 그치. 얘는 그냥 아예 낙제점 해가지고 거의 똥값이 되는 거고. 그래도 미드필더 있잖아. 좀 간간히 뛰는 미드필더잖아. 좀 유지가 된다 예. 그래도 그나마. 근데 조금 이거 티가 덜 나는 포지션은. 얘는 완전 나가리거든. 지금 뭐 옵션 포함해서 뭐 한 4천만 뭐 이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장사한 거라고는 뭐 생각이 안 들어요. 뭐 그래도 얘는 좀 어린 친구니까 이렇게 판매 수익을 올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잘 팔 필요가 있다. 아스날은 뭐 그 정도 뭐 1,000억의 이적료가 날아갔지만 그래도 그 예. 한 시즌 좀 잘했잖아요. 페페가 잠깐. 아니요. 10골 넣은 시즌. 잘했다고요? 그냥 나쁘지 않아. 보통 쳤잖아. 아니에요. 기대치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에헤. 그때가 아마 두 번째 시즌이야. 맞아요. 네. 2020-21 시즌에 기대치 없었다고? 29경기 나와서 10골. 2020-21 시즌에 아스날의 성적을 봐야지 그러면. 이때 못했어. 이때도 보면 진짜 약간 화나요. 근데 이제 2020-21 시즌에 아스날 8위했어. 예. 그러면 1,050억이라고 치면 몇 억 정도 아스널이 효과를 봤다. 페페 네, 빵은 아니잖아. 어쨌든 골을 넣었으니까. 이 정도면 500만 원. 그러면 1,049억 9,500만 원. 9,500만 원을 손해 본 손해 거네요. 본 거지. 계산도 안 돼. 네,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응. 500만 원 나도 줄 수 있는데. 그 정도. 500만 원 나도 한번 지금 좀 잘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거야.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이상은 힘들어. 500만 원이니까 계산이 좀 힘드네. 그리고 이제 페페의 골은 5골이 다 35, 37, 38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 그래서 기대치로 끝났구나. 다음 어. 시즌 혹시 다음 시즌 이렇게 끝났을 때 그때 멀티골 뭐야? 멀티골 이렇게 아니냐?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 멀티골을 이제 2번 넣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페페는 이제 볼 일 없다. 다행이고요. 자, 그다음 이 사디오 마네랑 같이 바이언으로 왔었던 이 아잔포, 이 친구도 바이언 갔죠. 네. 예, 바이언 떠났습니다. 이 같이 약간 그 데리고 댕기는 그 애착 인형 같은 느낌이었나 봐. 일단 매치를 같이 갔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치를 같이 했고 그 뒤로는 이제 각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뮤넨 피지컬 테스트 하는 날,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 하는 예. 날 같이 따라왔는데 너 얘 누구야? 제 친구입니다. 지금 기록 보세요. 하브리그는 좀 괜찮아요? 칩니다. 2, 3부에서는 좀 먹힙니다. 네. 근데 우리 B팀 필요한데? 필요한데? 해가지고 얼마야? 그냥 재연봉 떼서 주면 돼요. 같이 가면 얼마 돼요. 안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 적응을 위해서 만의 성격 좀 독특한 것 같으니까 적응을 위해서 영입하자 해서 뮤넨 B팀으로 영입을 했는데 22경기 나와서 9골 넣었습니다. 오 잘했네. 만회보다 많이 잘한 거지. 넣었으니까. B팀이긴 하지만. B팀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실제로 형제는 이런 경우 많잖아. 그렇죠. 돈나룸마, 형나룸마, 네. 은바페. 근데 한쪽이 떨어져야지. 많이 그치? 떨어져야지. 많이 떨어지지. 많이 떨어져야지. 근데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나? 없죠. 잘 없지. 거의 좀 없죠. 특이하죠? 네, 특이한 어. 거죠. 네. 우리나라 대학교 갈 때는 있죠. 학교 갈 때는 뭉탱이로 해가지고 5명 한 다음에 한 원 플러스 명인데 4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거는 그 한 명이 대단히 뛰어나고 그 한 팀이 대단히 뭐랄까 부족할 때 원하는 팀이 아하. 그 한 명의 에이스가 필요할 때 무조건 걔가 필요해. 예.
4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럼 1 플러스 2? 2 정도는 될 수 있지. 1 플러스 2까지 돼? 이게 그거에 따라 다른데 한 명이 특출나는 뭐 랭킹 1, 2등이야. 근데 얘가 가면 그 시에서 그 시나 뭐 도에서 갈 수 있는 혼자 가면 1등 팀, 2등 팀을 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한 중간쯤 되는 이제 감독이 와서 얘기하죠. 너 여기 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거고 너 무조건 1학년 때부터 주전인데 올래?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가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내라. 거기 지금 애들 고등학교 갈 수 있는 애들, 대학교 갈 수 있는 애들 보면은 걔 어디 갑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아, 얘들 어디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얘 우리한테 보내주면 3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쩌겠노? 한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뛰는 사람도 있고 또 그 3명도 아예 뭐 축구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야.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애들이야. 그렇겠지. 걔네들도 그거에서 열심히 하면 또 이제 뻥튀기 될 수도 있고, 뻥튀기란다.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에이스가, 그 팀 에이스가 어느 학교 가는데, 야, 너 그쪽 가면 우리도 갈 수 있고 다 소문이 나. 근데 나 그 학교 안 간다. 나 저희 랭킹 다른 학교 저 갈 거야. 그럼 혼자 띡 간단 말이야. 갑자기 그 친구가 배신자가 돼버립니다. 그치. 네. 갑자기 의리 없는 놈. 본인의 선택인데 네.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네. 그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하려면 팀이 작아지니까 그렇지, 점점. 어떻게든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렇게 한 명 때문에 데리고 왔어. 3-4명 물을 왔는데 그러면 그 3-4명은 어떻게 할 거냐. 딸려온 3-4명은 처음에는 뭐 인정 못 받고 그냥 있는 1학년 자원으로 선택받았다가 그냥 도태되는 거거나 살아남거나 라는 건데 그래서 1학년 때 15명, 20명 뽑아요. 많이. 네. 내가 몇 번 말하잖아. 3학년 때 우리 15명인가 17명 있었다고. 1학년. 근데 남는 선수가 6명 있었어요. 3학년 때. 그럼 10명 날아가는 거 아니야? 10명이 날아갔어요. 저도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중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3명 갔거든요. 저도 딸려갔어요. 네. 패키징으로? 네. 생각보다 이 고등학교 가는데 내가 되게 쉽게 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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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 2명이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집 코앞이라서. 그 내 동기지. 이제 내 고등학교 동기가 된 거지. 동기가 됐는데 그 2명이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최후방 수비수와 최전방 공격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 동기 중에 한 명은 첫 그 전지훈련 때부터 아주대 상대로 막 골을 넣고 있어. 눈에 띄었구나. 그리고 내 후방에 있는 그 중앙 수비수 그 친구는 키가 나보다 훨씬 컸는데 그때도 좀 유명한 애였어. 중앙 수비수로. 근데 걔는 1학년 때부터 게임을 뛰었어. 그래서 내가 딱 그림을 딱 보니까 제 첫 번째 하고 얘는 딱 돼. 선수로서 약간 좀 팀에서도 인정받아. 1학년에도 불구하고. 개막, 그러니까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난 옆에서 열심히 공 닦고 했지. 예. 근데, 나 딸려왔구나. 나는 증정품이었구나. 되게 부드럽게 갔지.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래. 그렇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야. 그 3명 다 살아남았어. 오. 그러니까 지금 15명 중에 6명 남았다고 했잖아. 그 중에 우리 중학교 애들 3명이 다 있었어. 근데 그럼 형이 못하진 않았을 거야. 애매하다고 느꼈을 수 있는데 되게 애매했지. 와서 좀 하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그건 아니었네. 아예 2+1의 느낌은 아니고 나쁘진 않은데 그냥 오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래? 그냥 얘 둘이 그 고등학교 가니까 얘 한 명도 같이 가시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은 대학교는 이런 거 없지, 이렇게 못 가요. 왜냐면 교수들이 다 이거를 관여를 해서 뽑을 때 그래? 보는 게 되게 많아져가지고 감독 마음대로 못 뽑아요. 감독 쿼터가 따로 있고 교수가 그 학교 룰에 따라서 뽑는 게 또 따로 있어서 대학교는 쉽지 않고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런 식으로 뭐 어차피 많이 가죠. 그때 당시에 프로 산하 팀도 없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짬짬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특히나 중학교부터 조금 심각해져요. 올라가는 게 진학. 팀이 많이 적어지니까. 그치. 진학이 심한. 그래서
그 스카우팅 경쟁도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름 되면 다 결정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9월 정도 되면 팀이 거의 이제 중3 애들은 거기 없는 선수예요. 이미 다 정리되고 네, 다 정리되고 갈 때 가고. 네, 거의. 네. 그래서 그렇게 딸려가는 경우도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대학 뭐 연대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그렇게까지 못 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죠. 연대 갈 수 있는 실력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치. 당시에 연대고대 갈 수 있는 실력이면 엄청난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나 연대고대 안 간다. 그럼 인서울에서 뭐 다른 어떤 그 학교들 축구부 있는 학교들 내지는 지방에서 좀 유명한 축구부 있는 학교들만 가도 3명이 대학교 갈 수 있거든. 다 우르르 갈 수 있으니까. 연대고대 갈 정도 한 명이면. 신태용 감독이 엄청 많이 데려갔을걸? 영남대 가면서. 그래? 신태용 감독 엄청 잘했는데 영남대 고향 쪽을 선택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 패키지로 좀 많이 데려간 거라고 신태용 감독이 말했던 것 같아요. 신태용 감독 좀 그런 성격일 것 같지? 같이 가자 재밌게. 그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대학을 간다는 게 좀 어설프게 공차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튀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하지. 어렵잖아요. 그럼. 근데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든 대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4년짜리 그 라벨이 붙어야 돼. 어쨌든 4년제 라벨이 당시에 더더욱 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하면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으니까 당시에는 대학 가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중요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한 명이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딸려가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중요했죠. 사실. 신태용 감독 2명 데려갔대. 아 그래. 대구 공고에서 완전 잘했는데 영남대로 2명 데려갔대.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느낌 잘 없죠. 이게 이제 프로 와서 아니, 뭐 예를 들어 형제라거나 이렇게 패키지로 댕기는 경우. 없죠? 없지, 거의 우리나라는? 없죠.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FC 서울의 이훈령 감독 아들 다 이제 프로 데뷔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지. 실력으로 실력으로 그래. 된 거죠. 실력으로 된 거는 뭐 많이 있으니까. 위태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게 저는 건강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 네. 그리고 사실 뭐 프로팀에 빨리 못 가면은 그 대학에 있는 선수들도 열심히 더 해야 되고 프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뛰어야 되겠지만 진짜 이제는 17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고2, 고3 나이부터는 본인을 또 본인의 자식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 근데 쉽지 않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않겠지. 보통 이제 감독이 내 아들을 안 뛰게 해줘서 성장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이해도 돼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에서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마네가 그만큼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그치. 때문에 B팀 실력은 되는 것 같아요. 택도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였을 보면 텐데. 하브리그 2, 3부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근근히 골이 좀 있어요? 경기도 꽤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벨기에 2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네가 나가서 나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벨기에 2부 자기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을 거 아니야. 마네가 없는데. 그렇다고 사우디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2부 팀을 찾아서 이적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시즌에도 뮌헨 B팀에서 7경기 2골이야. 그럼 뭐 지금 시즌 시작한 지 꽤 됐잖아. 3경기 한 골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 했겠다. 네. 평생 썰이지. 뮌헨에서 바이언. 훈련한 썸 풀다. 바이언 가봤다. 보통 할 수 없는 적이니까. 자, 이렇게 오늘 독일 대표팀 패배하면서 한지 플리크 날아간 거, 거기에 클린스만 감독, 황선홍 감독의 이적 시장 이후에 페페 빠져나간 거, 그리고 마네 친구가 팀 떠난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히든풀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7시 아침에 축구, 그리고 17시에 히든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